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오후 10시 2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17,000 선에서 계속 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횡보를 할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연말 랠리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FTX 여파로 인한 이슈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 CPI랑 뭐 금리 인상 이쪽 기조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히 좀 보고 가면 또 상승 쪽으로도 좀 열려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는 이제 내년 2분기까지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가격으로 좀 보지 마시고 기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으로 내년 2분기까지 해서 좀 매수를 해보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는 뭐 한 1, 2, 3월까지 1분기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좀 2분기까지 분위기 보고 이제 한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저렇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기준으로다가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17,000도 싼 거잖아요. 왜냐면은 17,000 오면 풀면서 해야겠다. 단순히 이 숫자 17,000원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기간,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 그 흐름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고 비트코인 가격을 그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되는 거는 기간 그리고 거시 경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1,300달러 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저께가 요 며칠 새에 거의 1,000달러 조금 위에 이렇게 맴돌 때 증거금을 많이 녹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벌써 뭐 한 20%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더리움이 확실히 이번 하락장에서 좀 강하긴 합니다. 저번에 이제 6월달에 이제 뭐 셀시우스랑 뭐 걔네 어디야, 스리에로우즈 그쪽 이제 청산 날 때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었고, 이제 그때 이후로 바닥을 찍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비트보다 오히려 무빙이 훨씬 좋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비트가 또 전저점을 깨러 가고 진짜 이 시장에 진짜 하락이 오면은, 그때는 이더도 뭐 또 청산 문제 있고 해가지고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이더도 살짝 비중 섞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기준 뷰가 이제 비트 100이었다면, 이번 1년 좀 보고 나서는 이더도 좀 괜찮아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뭐 높게는 아니더라도 뭐 비트 9, 뭐 이더 1 이 정도로 좀 담아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뭐 걔네 뭐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걔네 이제 청산 이슈가 좀 많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큰 이슈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그런 건 없죠. 여기 뭐 디파이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확실히 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 루나 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뭔가 저번에도 FTX 하락발 해가지고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FTX 하락은 좀 확실히 좀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거 말고는 그 전 하락들은 뭔가 제가 봤었던 좀 뭔가 하락 사이클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하락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하락이 온다고 했을 때 다른 알트들, 뭐 우리가 지금 좀 강하다고 믿고 있는 이더, 뭐 분부 이런 얘들도 진짜 저 지옥 끝까지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게 진짜 하락이기 때문에, 그 진짜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 보수적인 기간은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그 기조를 가져가자. 그리고 내년 3, 4분기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풀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은 좀 그런 뷰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말이 잘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 차트를 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단순 차트로만 보자면 좀 세 가지 구간 저항 구간이 있네요. 32,000, 25,000, 그리고 지금 17,000인데요. 지금 17,400이죠. 100단위까지 보자면 17,400인데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걸려져 있네요. 그때 저번에 6월달 루나 때 하락 나오고 그리고 이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 구간으로 치면은 좀 저항 구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좀 강하게 뚫어줘야 좀 올라갈 것이고, 당분간은 사실은 뭐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죠, 솔직히. 그래서 뭐 한 달 내에 뭐 엄청 상승 랠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서야 앞자리 2를 좀 탈환하기에도 지금 거의 뭐 20%가 올라야 좀 그런 2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많이 침체가 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알트코인들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좀 메이저라고 해야 될까? 좀 임팩트 있게 좀 우리한테 왔었던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에이프, 뭐 플로우, 칠리즈, 샌드박스, 마나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와 보면은 진짜 작살이 나 있어요. 심지어 이게 올타임 하이 2022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비트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작년이 고점이었잖아요. 작년 뭐 한 10월, 11월이 고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GMT 이런 애들은 오해 나왔으니까 면을 치더라도 작년 고점으로 기준으로 했으면은 이게 거의 마이너스 95% 정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랑 마이너스 95%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차이 큽니다. 왜냐면은 10토막 대 20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게 그건가?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95랑 90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올타임 하이 22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0% 정도고, 만약에 이게 2021년, 그러니까 뭐 내지는 이제 그 차트 전체로 치면은 95%인 얘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좀 이제 한 닦아리 날렸던 친구들이죠. 근데 이거 아니고 막 진짜 더 밑에 있는 잡코인들 이런 애들이면은 진짜 뭐 98, 99%도 안죠. 특히 이제 뭐 비썸이라든지 업비트 같은 좀 그런 거래소들의 완전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99%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좀 시장이 진짜 많이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저도 현금화를 많이 거의 해놔가지고 이렇게 뭔가 차트로 보지 않으면은 이제는 뭔가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 들고 있고 물려 있으면은 내 투자 현황 그 목록 가가지고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게 체감이 좀 덜 되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차트로 보면은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이제 좀 강력하게 강조드렸었던 발행량입니다. 발행량. 알트코인들은 진짜 발행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비트라든지 뭐 이더 이렇게 이미 시총이 높아져 있고 뭐 분부까지도 해서는 발행량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뭐 10% 내지 움직일 일이 없어요. 비트도 그렇지만. 근데 알트코인들은 발행량이 뭐 언제 릴리즈 되냐에 따라서 막 2배까지도 막 진짜 발행량이 10%만 움직여도 늘어나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사실 가격 단가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이제 무한 발행까지도 되고, 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 30%, 40%, 50%까지도 발행이 되는데, 이제 그게 다음 상승 사이클 전까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계속해서 가격만 줄어들고 물량은 많아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좀 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는 뭐 에이프, 뭐 플로우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발행량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칠리지, 샌박, 마나. 근데 엑시 이런 애들은, 엑시라든지 GMT, 존마탱 이런 애들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진짜로 어 사용처가 다한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정말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이제 이 코인의 어떤 효용 가치가 약간 P2E라든지 뭐 M2E 같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나왔었고, 그 모델이 이렇게 한 사이클 돌고 약간 끝이 나고 약간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사실은 거의 죽었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뮤터블이라든지 뭐 에이프 같은 좀 다음 사이클에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가망이 없진 않다. 그 중에 뭐 100에 하나 정도는 굉장히 좀 또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플랫폼 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에이프처럼 뭔가 뒤에 뭔가 이제 비즈니스가 실제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대표적으로 또 1인치 같은 코인들 여기는 없는데 제가 딱 문득 지금 떠올랐어요. 1인치 같은 애들도요. 보시면은 얘네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 덱스 거래소 토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곡괭이 같은 애들인 거죠. 이런 애들은 발행량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탈 서플라이가 지금 15억인데 아직 현재 발행량이 6억 5천, 6억 6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1년 전 정도만 해도요. 한 1년 내지는 뭐 상승 사이클 초기만 해도 이게 뭐 1억대였어요. 그러니까 1억개 뭐 중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근데 지금 보시면 벌써 이 유통량이 발행량이 5배가 넘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다시는 오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시총이 그러면은 몇 배가 더, 그러니까 여기 단순 이제 가격이 7배, 8배가 아니라 유통량이 더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가격과 맞먹는 그걸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다시 단가 기준으로 전고점이 좀 오기 힘들 수 있다. 좀 그 포인트를 진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발행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이버 라인 링크 같은 토큰들도 지금 유통량이 굉장히 적지만 얘네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전개가 되면서 좀 그럴싸한 목표로 하는 뭔가 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고착화될 수 있을 만한 유통량이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과 그 유통량 대비 가격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마블엑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축에 속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초기 유통량이 몇백만 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때 거의 300만 개였나? 근데 이제 벌써 지금 3천만 개가 넘었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블엑스? 넷마블 코인?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유통량이 적어. 그래서 이게 시총이 막 단가가 50달러, 60달러 가도 시총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수준이야. 근데 이제 물론 하락장을 겪고 이렇게 쭉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 유통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유통량이 10배는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초반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 가격 자체가 단순히 열토막이 나도 시총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열토막이 나도 지금 시총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 대비 우리의 자산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 시총만 그대로인 거고 우리네 시총은 열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그리고 특히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 내가 얘네들을 존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요런 이런 것들 따져 보려면은 유통량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좀 알트코인 두 개를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FTX가 좀 망하고 나서 좀 이렇게 지각 변동이 계속 있을 거라고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FTX의 이제 빈자리를 어떤 애들이 분명히 채우려고 올 것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거 먼저 볼게요. 비트맥스라고 이제 좀 구 코이너 분들께서는 많이들 아시죠. 이제 이게 여기가 원래 세계 최대 마진 거래소였었는데 바이낸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좀 나락을 갔죠. 근데 이 친구들이 자체 토큰을 좀 만듭니다. 비맥스라고 이런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어떤 이런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혜택을 주는 토큰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발행이 됐었고 뭐 이 토큰 이 여기는 이제 어쨌든 마진 쪽이니까 조금 이제 덜한데 여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아니라 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랭크를 좀 보면요. 여기는 지금 이제 현물이고요. 현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제 현물 말고 선물을 한번 볼게요. 선물이 거래량이 훨씬 많으니까 한 3배, 4배는 많습니다. 3배. 보시면 FTX가 사라져 있죠. FTX가 원래 뭐 2등에 링크가 되어 있었는데 뭐 2, 3등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라져 있고 단순 볼륨으로만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이슈가 있는데 이제 뭐 사진 거래라든지 뭐 어떤 네임 밸류, 뭐 안정성 여러 가지들을 따져봤을 때 마켓 캡에서 매긴 랭크로의 2등이 바이비트가 됐어요. OKX도 뭐 거래량은 더 많고 한데 이제 하여튼 이런 랭크로만 보면요. 그래서 바이비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원래 거래소 토큰이 다 있죠. 왜냐면은 거래소들은 다 토큰들이 있죠. 그래서 그 토큰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FTX가 했던 것처럼 운용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건 약간 좀 설명인데 바이낸스도 그렇고 뭐 후오비도 그렇고 뭐 OKX, 바이비트, FTX, MXC 뭐 또 뭐가 있어? 쿠코인 이런 애들 뭐 전부 다 거래소 토큰이 있는데 이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얘네들이 사업을 하기가 되게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찍어내기에는 어떤 뭐 미국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회사들처럼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뭐 회사채 이런 걸 갖다가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게 결국에는 이런 거래소들은 거래소 토큰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FTX 좀 망한 거기도 한데 FTX도 FTT를 가지고 그렇게 뭔가 약간 회사채처럼 이렇게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몸집을 계속 키운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소들이 정말 그런 좀 용이하게 좀 자금을 땡겨오는 좀 약간 좀 편법 같은 느낌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집이 되고 거래소에 이제 역량이 되니까 분부를 갖다가 단순 이제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얹으면서 굉장히 좀 커지고 이제 이렇게 단순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플랫폼화를 시켜버린 그런 느낌인데 사실 바이낸스 말고는 좀 그렇게 흘러가려고 했었던 친구들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얘기가 나오네요. 바이비트가 이번에 좀 바이낸스의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랑 연동이 되는데 그런 거래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황금 알인 거잖아요.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근데 FTX 망한을 보고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어떤 이 담보에 대한 효용 가치를 넣지 않으면은 주입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소들의 움직임들이 약간 좀 요즘에 보여요. 그래서 그 거래소 토큰들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부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후오비 토큰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트론 생태계랑 좀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레이어 2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생태계를 또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은 멘틀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비트 다오, 그러니까 바이비트 내 자체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대 멘틀 대 분브 대 비트 다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지금 나름 이렇게 좀 랭킹도 높고, 나름 바이비트 하면은 그래도 바이비트 괜찮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래소들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사이클에 오히려 좀 이런 거래소 토큰들이 오히려 좀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섹션에서, 거래소 토큰 섹션에서 이렇게 뭔가 플랫폼화를 시키는 거래소 토큰의 또 유행이 오지 않을까. 후비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트론이랑 어떻게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후비 에코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후비 에코의 생태계에 갔다가 후비 토큰, 그리고 뭐 MX 이런 MDX 같은 토큰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오늘 말이 길어지네요. 활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한 지가 이틀 됐나요? 이틀 돼서 내년 3분기였나? 내년 이후로 좀 테스트넷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비트 토큰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모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거래소, 그리고 지금 2위 거래소 있고 거래량도 괜찮고, 아쉬운 건 현물 쪽이 좀 약해요. 스팟 쪽이 좀 약해가지고 좀 마진 쪽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처음에 했어가지고 좀 스팟이 약한데, 하여튼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는 토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트맥스는 뭐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또 오늘 주제는 약간 거래소 토큰들이었고, 제가 최근이 아니라 좀 전에 막 추천드렸었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출시가 된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알레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넷 인센티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토큰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발행량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상승장 초입에 분명히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이클에 이제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사셔야지, 지금 사셔도 좀 굉장히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뭐 비트라든지 이더 정도만 좀 손을 대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발행량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뭐 분부라든지, 아니면 좀 거의 이미 차버린 뭐 이런 친구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사이클 되면은 제가 또 기가 막히려나? 알트코인들 진짜 찍어 드릴게요. 찍어 드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제가 나름 좀 잘 했거든요. 이번 사이클도 그렇고 저번 사이클도 잘 했다가, 저번 사이클에 이제 그 기승전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좀 나락을 갔었다가 다시 이번 사이클에 좀 기승전결을 좀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좀 날려보려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